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 관련 논의가 이번 주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가 1년 만에 진행되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말쯤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딱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상생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서 이번 주 27일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응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현안도 조심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쪽에 강요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생위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회동도 27일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도 간 물밑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날 시장과 지사가 별도로 만나 지역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시도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뒤 통합의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시장과 지사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큰 방향의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추진 준비단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묵은 과제들의 해법을 찾고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비대면으로 대한민국 로컬 푸드 라이브 장터를 개최합니다. 전남도는 지역 농수 특산물 50개 품목을 남도장터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행사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를 진행합니다. 수협중앙회 굴 양식보험 기준 변경으로 도내 가입자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기준 보험 기준이 표준 선정률에 따라 설정됐지만 올해 7월부터 전남과 경남을 구분하고 특히 전남에 불리한 생산량이 적용돼 가입자가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가입자가 줄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보험 기준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 면적을 반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3년 전 농식품부가 세운 2022년도 식량 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 톤입니다. 서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경작지 면적은 90만 헥타르에 불과하다며 경작지 확충을 위한 예산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의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번번이 주민 반대의 발목 잡혀 10여 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지역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공모 방식으로 추모공원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이 추모공원 조성을 처음 계획한 것은 지난 2006년. 고흥군은 남양면 일원에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부지까지 선정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다 3년여 만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고성, 화순군과 함께 광역 추모공원의 설립도 시도했지만 자치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후보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불편한가를 무엇이 내로가를 나눠서 해야지 면장이고 니지 이것이 뭐야. 14년째 공전하고 있는 고흥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공군이 최근 다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전체 화장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추모공원의 조성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반영됐습니다. 80% 된 중에 우리 군 와서 이거를 안치하는 것은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로 자녀분들이 사는 곳으로 전부 다 봉안시설이나 잔량지로 가불고 또 타 지역 그 화장장 시설이 있는 그곳에 봉안을 해버리더라. 군은 이번에는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공군은 6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에 실제 거주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마을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40억여 원을 지원하고 추모공원 시설 관리에 따른 인력 채용도 주변 마을 주민들을 우선 배려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시설 관리라든가 주차요원들은 인근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부대시설에는 그 마을의 운영권을 보유할 10년 동안 운영권을 보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팽배한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무산됐던 고흥추모공원 조성 사업. 공군의 세 번째 시도가 소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 속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오늘은 6년간 세월호 가족들의 발을 자초한 버스기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부모들을 태우고 안산에서 팽목항으로 이동했던 고용호 기사인데요. 요즘은 4.16 진실버스를 운행하며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16 진실버스 운전기사인 고용호 씨. 지난 2015년 전국 순회 이후 5년 만에 길을 나선 세월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일 동안 전국 28개 도시를 방문하는 만만치 않은 일정에다 전세버스 기사라는 생업도 있지만 고 씨는 가족들과의 동행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편해서 저를 찾겠죠. 또 찾는 거는 어머님 불러주면 무조건 갑니다. 무슨 다른 일 제껴놓고도 무조건 가고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고 씨가 세월호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4년 참사 직후 사고 소식을 접한 단원고 학부모들이 마음 졸이며 진도 팽목항을 향하던 전세버스를 운전하면서부터입니다. 고 씨의 딸도 당시 안산의 고교 2학년생, 세월호 희생자인 고 한세영 학생과 친구였습니다. 팽목항까지, 진도까지 이렇게 운항하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어머님들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 생각만 하면 또. 지난 6년 동안 종종 세월호 유가족과 거리 농성을 함께하고 버스를 운행할 일이 생기면 자원했다는 고 씨.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 가족들이 길 위에서 싸우는 시간을 멈추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루빨리 일생생활에 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